여기 지금 우리가 오늘 금리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금리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하락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요거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란 기사가 있어요. 6억 하던 아파트가 3억 5천까지 송도 집주인들 제발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거를 한번 봤을 때 최고가에서 한 2, 3억 정도 떨어지고 최고로는 3, 4억까지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금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금리라고 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게 뭐냐면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른다? 그리고 또는 너무 많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 있잖아요. 네네네. 부담감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해서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쭉 오르는데 사실 미국이 오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되게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요즘 집값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히 맞아요. 되게 맞은데 그 전제가 뭐냐면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예요.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른 건 조금 맞는데 이제 그 이유가 조금 이쪽으로 쏠린 거네요. 어쩐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사의 제목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봐주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뿐인 거고 사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진 건 맞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송도 주민이 한번 돼보시면 그게 극명하게 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송도 주민이라고 했는데 6억짜리가 뭐 3억 5천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송도 주민이 전원다. 그래 우리 집값은 3억 5천이야 라고 인정을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100% 인정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3억 5천에 파는 애는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되게 힘들었나 보다 등등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3억 5천에 팔았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사의 그 실제 그 주인은 도대체 그걸 왜 샀을까? 뭐 때문에 그걸 갖다 그렇게 급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드는 팩트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팔고 나면 과연 그 동네 분들이 그걸 팔 거냐라는 생각을 자세히 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심리로서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격을 3억 5천 또는 3억 5천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 생각이 전혀 없다가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것들을 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3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2억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연체율이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뭐 5%였는데 갑자기 20%가 되고 30%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0% 30% 상황이 송도의 3억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3억이 2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유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서 내던졌던 금매 투매 물건들이 거래가 형성됐던 것이고 아마 이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그 이하로 거래도 잘 안 될 것이고 그 이상의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체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집값 다시 오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 튀어 오르긴 했는데 네. 그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락의 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락의 신호는 또 뭐였는지 사실 지금 똑같은 시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장기간 이제 불황으로 이제 접어든 거고 지금 이게 어디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보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시기죠. 네,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하락 신호 책도 있으니까. 네네. 그럼 똑같았던 그 기사도 있었고 똑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디로 갈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하락의 신호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하락의 신호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락의 신호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 결국 지금까지 부동산의 상승기였단 말이에요. 네. 부동산의 상승기 같은 경우는 집을 사려고 들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은 뻔하게 나타나는 게 청약을 안 하겠죠. 청약 접수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청약 토스를 안 하는 상황에서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을 거니까 좋은 지역의 입지 또는 그렇지 않은 나쁜 지역의 입지 여기에 청약 경쟁률이 서로 나뉠 가능성이 높아요. 양극화. 실제로 옛날 그 송도 얘기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지만 송도 같은 경우도 기억을 되돌아보게 되면 2007년, 2008년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오피스텔 장난 아니에요. 분위기 엄청나게 좋았죠. 장난 아니었죠. 네, 근데 검단, 지금 검단 말고 옛날 알아요. 검단, 네. 인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래? 오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락이야? 방향 잡은 거야? 또는 상승이야? 방향 잡은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데 네. 근데 중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방향성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에 접어든 거지 지금은 조금 하락 신호를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잡는다고 한다면 경쟁률 하락, 미분양 증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미분양도 절대 총량의 증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미분양 뭐 예를 들어서 100개였는데 150개 됐다. 뭐 그러면 50% 증가했다. 이렇게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봤자 100개, 150개예요. 그러면 가정을 하면요. 지금 청약 경쟁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놀랬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남동구의 다봉마을 재개발 있잖아요. 경쟁률이 낮았고 네. 가점이 40점대였어요. 84제곱미터 네네. 제곱평. 근데 제가 거기는 그 중심부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84제곱미터가 그렇게 낮은 가점은 처음 보고 경쟁률도 되게 낮았어요. 양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되고 지금 양극화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서울은 지금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없어서. 그러니까 나와봐야 아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둔촌주공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9억은 너무 심했고 우리 너무 심한 거 얘기하지 말고 12억 뭐 10억 아래로 이렇게 나왔다 치고 경쟁률이 되게 높다라고 하고 여기는 낮고 그러면 지금 이게 하락 신호 아닌가요? 그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하락 신호가 아닐까? 경쟁률은 양극화가 지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천하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를 못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락이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할 곳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인천을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천은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좋지 않은 물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입주 물량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투자하려고 심리는 급격한 하락 그렇죠. 계속 그런 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의 모습 같은 거를 보면서 시장 전반을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뭐 대구도 지금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은 끝났네 떨어지겠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검단의 완판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검단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천인데 네. 완판난 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분양을 했을 때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싸면 들어가겠다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들어가겠다 이런 심리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앞으로 수익을 볼 만한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는 또 어렵다고 봐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문화만 좋겠는데 답하기는 좋겠는데 침체장에도 우리 해피님 투자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했죠. 침체장인데 왜 하셨어요? 수익이 눈에 띄는 게 그거 바로 경매했죠. 그러니까 수익이 눈에 띄는 게 보였던 거잖아요. 네. 침체장 또는 지금 같은 장에도 수익이 눈에 띄는 곳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보는 거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분양 엄청나요. 경쟁률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여러분 투자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특히나 하락을 하는 시기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안 오는 가운데서 투자할 대상들을 찾아봤을 때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다봉마을 그것 때문에 누구는 그 다봉마을 청약 가점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상인천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상인천 같은 경우는 이것 봐라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제가 또 떠드는 걸 봤어요. 즉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들은 그 속에서 내 돈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거를 생각할 때 하락의 신호를 이제 체크를 할 때 어떤 지역의 양극화가 보이면서 어떤 시점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조금 침체장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투자할 것이 있으면 투자를 해왔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만이 부동산 투자 계속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 없으면 절대 투자자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부룡님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맨날 상승과 하락만 생각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거가 나의 투자에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수익이 눈에 띄면 이제 투자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조금 챙겨야 된다. 금리라든지 견딜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부동산 노포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